MBC 4차 패널 조사 이후 YTN마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YTN이 의뢰하여 조사기관 엠블랙 퍼블릭이 3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39%, 국힘당이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정당으로는 국민의미래가 30%, 더불어민주연합이 21%, 조국신당이 15%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보면은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과정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진보 지층들의 결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수요일은 정말 중요한 민주당 자체 지역구 경선 과정들이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까지 마지막 당내 경선들이 몇 개 더 남아있는데 이것만 조속히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지지율이 더 오를 것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이 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최종 확정자 명단을 번호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1번부터 15번까지 나온 확정 명단을 정리해 보았고 13번까지 보게 되면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추후 명단 이름이 확정이 되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TV조선 뉴스 앵커 출신들이 국힘당 양지로 단수 공천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갑에는 국힘당 현역 의원인 김웅이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공천해, 그리고 서초울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공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초울 지역구에서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출마 선언함에 따라 둘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국힘당 텃밭이라고 불리우는 두 지역구에 정치 경력이 아예 없는 TV조선 앵커들에게 자리를 주어 이제 대놓고 언론사가 직접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국힘당 공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당의 공식 조사로 이미 경쟁력이 높은 현역 후보자를 컷오프 처리해버려 이것이 공정한 국힘당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정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힘당 당내 경쟁력 조사에서 약 50%를 육박하는 유경준 현역 의원이 바로 컷오프가 되고 갑자기 영입 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그 자리에 공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 국힘당 공천 과정은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고 민주당의 이 대표 아내인 김 여사의 비서인이 아니니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보도가 됐으면은 그나마 보수 유승민마저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돼버렸을까요? 관련된 해당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늘 또 어디 보니까 전라도에 한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 부인의 무슨 대선 후보 때 부실장, 배우자 부실장 그런 직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그래 났더라고요. 그 단수 공천 받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분이 민주당의 경력이 25년 넘는 당직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인데 25년 넘는 민주당 당직자고요. 지난 4년 전 총선 때 후보 경선에서 2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민주당이 지난 한 2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성 특구로 해서 준 거죠. 이거는 당직자가 25년 넘게 당에 근무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일정과 이런 메시지를 담당하는 그 파트에 그냥 명을 받아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혜경 씨 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유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편파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문제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방송국들을 향해 입틀막을 해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물가 상승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들은 일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밤 계양을 지역구를 유세하고 끝마친 이 대표 역시 이런 체감 경기를 느꼈는지 방송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는데 끝으로 이 대표의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 동네를 꽤 여러 차례 돌았는데 저녁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손님이 없는 집도 꽤 있고
한 팀, 두 팀 이런 정도라 정말로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의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이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유, 가만두면 된다. 그건 사실 방임이라고 그러죠. 방임. 우리가 전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자유주의 국가 이전 단계에 있었던 게 이제 방임이죠. 방임. 소위 야경 국가, 치안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놓는다. 그렇게 해서야 요즘같이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 문제에 무관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쩌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정부는 정말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닐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죄송하다는 생각이. 결국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 영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죠. 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원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힘내서 세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